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이제 제목을 보시면 재개념화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인권교육인가, 뭐 평화교육인가, 또는 다문화교육, 또 지속가능 발전교육, 이런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교육들과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혼재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은 이미 학계에서 좀 정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물론 이론적으로도 합의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제로 미래 사회를 위한이라는 말이 이제 붙어 있는데, 뭐 민주시민 교육도 있고 시민 교육도 있고, 굉장히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나 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네, 제가 이게 안 보여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 사회 변화 이제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고, 또 뭐 환경 생태계의 위기라든지 또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그 세계시민 교육이 이제는 학교 한 국가 안에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 같이 연대해서 전 지구적인 수준에서 연대하고 협력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미래 사회에 세계시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연구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찌질거리네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좀 재개념화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도 넓고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해야만 세계시민교육인가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로는 세계시민교육의 재개념화를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에서 조금 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걸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그리고 이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회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의 이 방법의 흐름도는 먼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재개념화를 내용을 제시를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례 연구를 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제 재개념화를 이제 실시했는데요.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를 제시를 했고, 그 구성 요소를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인지적인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6가지의 내용이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의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협치구조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재개념화 내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이제 인지적 영역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세계시민교육 그러면 국가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계시민교육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세계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세계 이슈와 지역 이슈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 이것을 어제 인지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강조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학교에서 세계시민 교육은 무조건 해외로 가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이제 다층적 정체성을 강조를 했는데 세계시민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쟁점 중에 하나가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충돌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 세계의 이슈하고는 내가 국민으로서 겪는 어떤 이슈가 서로 충돌할 때 국가시민성이 이기냐 세계시민성이 이기냐 이런 것들이 가장 쟁점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뉴스바움의 다중정체성 이론에 근거해서 개인과 지역과 국가 세계가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서 조화를 이룬다는 측면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서적 영역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또 이제 중시하다 보면 지역적 특수성은 또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지적 요소와 사회정서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 요즘은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그렇고 세계시민교육에서도 내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실천과 연결되는 것들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에서도 세계시민으로서 연대하고 협력하고 실천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이슈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슈도 세계 이슈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를 발견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서 참여하기보다는 연대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성 요소로서 제시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영역에서 특히 강조했던 부분을 개념적인 핵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적인 요소에서는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슈, 지역에서 일어난 이슈가 세계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화하고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 그리고 행동에서는 내가 꼭 어디 베트남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글로벌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가 연대를 통해서 실천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시민 교육이 나의 일상과 지역과 세계와 국가를 번역시키는 번역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세계시민 교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적이고 사회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요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통 대개의 경우는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요소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장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인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인가, 아니면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굉장히 혼용되어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계시민교육이 이런 가치들을 오늘날 시대 상황 속에서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개념화를 한 것을 가지고 세계시민 교육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 학교 사례들을 그 중학교 둘, 초등학교 하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하나 해서 했고요. 실제로 세계시민 교육은 학교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한 학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학교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받고 나머지는 그런 학교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지만 섭외를 할 수 없어서 개인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이나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분석 범위는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세계시민 교육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제가 분석했던 학교들은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개념적인 핵심 요소들이 거의 이렇게 반영되고 있었어요. 인지적이고 사회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요소들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물론 각각의 특징도 있었고 장단점도 있었지만 크게 봤을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세계시민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시사점으로는 개인이 실천하기보다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해외에 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그릇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 중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평화국 교육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민주시민 교육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세계시민 교육이냐, 민주시민 교육이냐, 평화교육이냐 이런 뭐 어떤 라벨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고 서로 그런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주도, 아까도 이제 앞서 발표에서도 학습자 주도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시민교육은 실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책 과제를 제시를 했고, 먼저 추구해야 될 정책 방향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재개념화에서 도출된 개념적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정책성 방향성 3개를 도출을 했고 그 방향성에 근거해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삶과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및 수업이고요. 그래서 그 세부 과제로 이제 삶과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범교과 학습 주제,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10개로 줄었는데, 이제 세계시민 교육도 그 하나의 차원으로 모든 교과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교과로 분절적으로 가르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삶 자체는 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뭐 세계시민 교육은 뭐 사회교과나 도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데서 폭넓게 같이 주제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의 삶 속에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아무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세계시민으로 자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행동해야 돼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민주적이지 않고 억압적이고 뭐 성평등적인 문화도 아니고 포용적인 문화가 아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학교 문화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던 사례에서도 학교장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과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학교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그리고
그냥 학교 안에서 그냥 인지적인 내용에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지역사회나 세계로 나가서 저희가 봤던 사례에서도 세계까지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평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 실천의 장을 학교에서부터 지역사회나 세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계시민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조금 유사한 부서들끼리 통합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사가 먼저 세계시민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뭐 연수뿐만 아니라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사회 참여 동아리 같은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